어, 오늘 그 후반부 개념 마무리하죠. 후반부 개념 좀 마무리할게요. 봐봐. 책좀 봐봐. 서울 봐봐. 그 개념 프린트 있죠? 개념 프린트 갈 거야. 저번 시간에 했던 얘기 이어서 갈 거야. 저번 시간에 했던 이어서 갈 거야. 지금부터 뭐 할 거라고? 표본 평균 하나. 표본 평균 하나 가지고 평균은 절대로 못 구하지만 평균의 범위를 구하겠다는 게 두 글자로 땡정. 먼저이라 하죠. 먼저. 평균의 범위를 구하겠다는 게. 평균의 값은 못 구해. 표본 확률이 너무 하나밖에 없어서 그래. 야, 뭘 구하겠다? 평균의 범위, 모평균의 범위를 구하겠다는 게 뭐라고요? 제목이 단원 이름이 모평균의 실내보다? 제목은 안 했죠. 모평균의 추측해갖고 정한다 그래서 추정이라고 그래요. 모평균의 추정. 그렇지? 그러니까 표본 평균 하나. 너무 작은 자료잖아. 너무 작은 자료니까 당연히 그거 가지고 평균까지 그 위대한 평균까지 구하기는 너무 이제 역부족이고 대신 뭘 구할 수 있다? 평균이 대략적으로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 있을 것이다 미루어 짐작해서 추측하는 거를 추정이라고 그래요. 추정. 그렇죠? 그럼 얘는 철저하게 약간의 개념이 있지만 얘는 공식이 있는 거죠. 공식을 외우라고 했죠. 저번 시간에 내가 구할 평균은요. 내가 구할 평균은 항상 사이값으로 구하게 될 거고 내가 구할 평균은 항상 사이값으로 구하게 될 거고 x바 딱 하나 구한 x바 파주 키 평균이 어쨌든 x바에서 라지 a를 빼고 그 다음에 x바에서 라지 a를 더하는데 이게 바로 평균 구해준 공식이죠. 그런데 라지 a가 좀 흉측하게 생겼지만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라는 걸 단독으로 무조건 외워주셔야 돼. 그리고 얘를 여기다 끼고 얘를 여기다 껴서 만들어준 게 최종 공식이죠. 쓰면 이거 무조건 써야 돼. x바 마이너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상두가 나의 모평균이 x바 플러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는 거죠. 됐지? 그런데 지금부터 이제 뭐가 나올 거냐면 신뢰도라는 게 나오죠. 신뢰도는 어떤 개념이냐면 내가 평균을 추정했어. 근데 평균을 추정한 게 조금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 있잖아. 그래서 맞을 확률. 내가 추정한 이 평균이 맞을 확률을 뭐라고 그러겠다? 신뢰도라고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많이 배우는 신뢰도가 95% 신뢰도와 99% 신뢰도가 있을 건데 하나 먼저 해볼까? 100% 신뢰도도 있겠죠. 근데 잘 안 쓰긴 하지. 그러면 95% 신뢰도, 99% 신뢰도, 그 다음에 100% 신뢰도 중에서 제일 좋은 게 뭐야? 뭐가 제일 좋은 거야? 100? 세 개 중에서. 노시아는 분명히 정답 맞힐 것 같아. 봐봐. 노시아 학생 95% 신뢰도하고 99% 신뢰도하고 100% 신뢰도 중에 제일 좋은 게 뭐야? 100% 신뢰도가 제일 꼴았지. 왜? 나는 모평균을 추정을 했는데 내가 모평균 추정한 게 반드시 100% 무조건 맞을 거야. 이게 100% 신뢰도잖아. 그치? 그럼 이 새끼는 우리 한번 수능에 보면 이제 대학생들 대1 되는 이제 좀 있으면 대1 되잖아. 몇 개월 남았지? 얼마 안 남았잖아. 그치? 대1 남학생의 평균 키. 대학생 1학년 입학하는 친구들 평균 키가 대충 얼마일 것 같아? 대충 그냥 네가 아는 범위 내에서 174? 174? 로미는 170. 170 맞아? 뭐 일단 이렇게 생각했다 그래. 그러면 100% 신뢰도는 뭐냐면 평균을 추정했는데 얘가 한 100cm 이상 200cm 이하 이렇게 추정한 거야. 와우. 그럼 100%지.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뭐가 있어? 다 아는 사실인데. 그러니까 신뢰도를 너무 높이면 약간 조금 이게 좀 부려. 약간 내가 알고 싶은 정보가 안 나와. 맞기야 맞지. 근데 이 의미가 뭐가 있어? 1m 이상 2m 이하. 그거는 그냥 뭐 조사를 안 해도 아는 거지. 맞죠? 그래서 얘네들이 좀 조정해갖고 여러 가지 타입. 근데 신뢰도를 너무 낮추면 안 맞는 거지. 부정확한 거지.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신뢰도를 하다가 이게 제일 무난하대.
누나한테. 그리고 좀 제일 많이 쓰는 거 솔직히 95% 신뢰도를 제일 많이 쓰고 얼마 전에 선거에서도 쓴 게 95% 신뢰도를 썼고 와우. 그래서 95% 신뢰도가 그냥 여러 가지 면에서 가장 좋대. 그렇죠? 그러면 내가 모평물을 추정할 확률이 맞을 확률이 얼마나 얘기야? 95%라는 얘기지. 와우. 그리고 이쪽은 전부 다 뭐 연속 확률 변수 가서 얘를 우리 종 모양의 정규분포를 분석하잖아. 그럼 여기 전체 넓이가 얼마야? 1. 퍼센트로 얘기하면 100%가 되는 거지. 그러면 95% 신뢰도는 뭐야? 가운데가 0이면 이 어딘가 있을 거고 어디가 있을 거고 어디가 있을 건데 좌우 대칭의 이 두 개의 넓이가 0.95의 넓이였다는 얘기고. 그러면 절반, 우리는 항상 오른쪽 절반이 중요한 포인트니까 오른쪽 절반을 2로 나누면 되겠네. 2로 나누면 얼마야? 0.475가 되겠죠. 그러면 0.475가 되는 그때 K 값이 존재하겠지. Z 값으로. Z 값으로. 이게 Z 값으로 표준 정규분포표를 보면 1.96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대. 그러면 얘는 당연히 마이너스 1.96이 되겠죠. 와우. 평균이 1은 아니고 평균이 0. 정규분포에서 정규분포. 정규분포 평균 항상 0. 가운데서는 0. 정규분포. 근데 저거 넓이 값이 1이라고. 근데 전체 넓이가 1이라고. 전체 넓이가. 평균은 여기에 표현이 안 되고 이 안에서. 얘는 이 종모양의 가장 트레이드마크 상징은 넓이 이꼬르 확률. 그러니까 넓이하고 확률을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보는 거지. 근데 얘는 평균에 대해서 좌우대칭이니까 평균값도 알 수는 있고. 그렇지? 근데 모든 사물에 대해서 평균이 어떤 거를 키 같은 거는 100cc, 몸무게 같은 거는 뭐 70, 뭐 손가락 크기 같은 거는 10cm니까 평균이 다 다르니까 얘를 0으로 다 보정해 놓은 거를 정규 분포가 아닌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해서 따로 배우고 있고. 그러니까 평균을 0으로 보고 수치를 맞춘 거를 표준 정규 분포. 그래서 이 전체 넓이는 1이라고. 아까 1이라는 단어는 전체 넓이를 1로 보는 거. 100% 아니면 1로 보는 거. 성함이 답변이 됐나? 어디에 걸는지 몰랐어. 이것저것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요. 그러면 얘는 맞을 확률이 95%고 얘는 맞을 확률이 99%니까 얘가 좀 더 맞을 확률이 좀 높지만 약간 이제 렉인지 범위가 조금 약간 이제 들었을 때 약간 이상하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들 거고. 어쨌든요. 이 얘기는 왜 그래? 얘는 왜 그래? 95%의 넓이를 갖게 하는, 다른 말로 하면 0.95의 넓이를 갖게 하는 오른쪽의 Z값, 오른쪽의 Z값을 뭐라 여기서 놓을 거다? K라 놓을 거다. 그래서 이제 외우는 거죠. 근데 표현이 나오는데 외워주면 좋아. 그래서 95%, 얘도 뭘 쓸게? 95%의 요 K, 요 K를 뭐라 그래? 요 신뢰 상수라 그래. 신뢰도에서 나온 상수라 그래서 신뢰 상수라 그래. 그러면 95%의 K는 얼마? 1.96이 정확한 값이고 99%의 K는 얼마? 2.58. 왜? 이거를 계산해야 되니까 이 값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이걸 계산해야 되니까. 됐지? 그러면 천천히 볼게요 다시. 그러면 나는 구하는 목적이 이거잖아. 평균의 범위를 구하는 게 목적이잖아. 그럼 문제에서 표본 평균 줬을까 안 줬을까? 줬어요. 줬겠지. 와우. 그 다음에 K값 맨 밑에 보면 단 해놓고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어요. 와우. 없으면 그냥 외웠어. 95%는 1.96, 99%는 2.58. 와우. 그렇지? 즉 2.58의 뜻이 뭐야? 전체 넓이가 0.95가 되게 하는, 그런데 절반으로 나누면 0.49인데 오른쪽 0.49의 넓이를 갖게 하는 그때 Z값이 2.58이었다는 얘기지. 그걸 K로 여기서 놓겠다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 준다 안 준다? 준다고. 뭘로 준다? 이걸로 좀 정규분포를 줄 거야. 정규분포를. 정규분포의 왼쪽에 있는 게 표준 편차랑 관련 있어. 오른쪽에 있는 거랑 관련 있어. 오른쪽에 있는 게 관련 있는 거죠. 그렇지? 그 다음에 N이 뭐야? N이 뭐야? 표본의 크기라는 거. 표본의 크기. 다 준다고. 다 준다고. 그러니까 다 주니까 잘 집어넣으라고. 됐어? 그러면 지금 다 새 거니까 다 새 거니까 맨 앞쪽에 3번 문제 한번 풀어보자. 이거 풀어보자. 3번 멋지게 한번 풀어봐봐.
답이 맞았기를 바래요. 이제 쌤도 확통 이거 마지막 개념이야. 확통 마지막 개념이야. 아, 답 맞춰보자. 답 맞춰보자. 이승원 학생 답 확실히 맞을 것 같아요? 땡. 한번 보자. 나는 평균을 추정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공식이 뭐라고요? x바 마이너스 k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 계속 얘는 8이 아프더라도 계속 쓰셔야 돼. 계속 쓰셔야 돼. 대입 좀 들어가죠. 대입 좀 들어가죠. x바야 x바는 뭐야? x바 표본 평균 나오는 50이라고 나왔네요. 여기 50. 얘도 50. 하나씩 있으면 하나씩 대입하면 돼. 그 다음에 95%니까 95%이 0.95가 되는 그때 z값이 1.96이라는 소리 되겠죠? 1.96, 1.96. 그 다음에 시그마는 정규분포로 나오는데 얘는 그냥 좋네. 표준글자가 5라고 나왔네요. 여기다가 시그마에다가 5 대입하시고. 그 다음에 표본의 크기는 100이라고 나왔네요. 여기다가 100 대입하시고. 다 대입했네. 끝났네. 이게 바로 제 첫 번째 50%라고 추정에서. 그래서 추정의 정방분 50%를 무조건 어떻게 하는 거야? 모평균의 범위 구하는 공식을 무조건 암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한두 문제를 통해 갖고 찔러 넣는 연습을 하시면 범위가 싹 세팅이 되는 것이. 와우. 그치? 선생님 오늘 답하는 걸 안 갖고 왔어. 저거 계산은 우리 친구들이 해줘야 돼요. 이거는 정답은요 49.02. 이따 많이 풀릴 거야. 49.0이랑 그 다음에 50.98. 그렇지? 요게 얘가 0.98 나온다. 이렇게 계산하면. 됐어? 그렇구나. 그러면 이 얘기로 가볼게. 시험 엄청 잘 나오는 거. 두 번째 파트예요. 오늘 메인 주제야. 이건 이제 저번 시간에 그 백업이었어. 근데 연관이 되니까 좀 보고. 그러면 정규분포로 이렇게 가볼게요. 그렇지? 그러면 얘가 여기 될 거고. 그럼 우리 모평균을 추정을 하면 이런 식의 사이값이 나오는 거죠. 이런 식의 사이값이 나오는 거지. 맞지? 그러면 요 길이가 요 길이가 얼마야? 우리 아까 처음에 놓은 대로 보면 a잖아. 요 길이를 a로 놓은 거잖아. 맞아? 그리고 가운데 요 점을 x바로 놓은 거고. 그래서 얘를 x바 마이너스 a, 얘를 x바 플러스 a 이렇게 하고 범위를 추정한 거 아니야. x바에서 왼쪽으로 a만큼 가서 그러니까 빼준 거고. 다시 모평균은 중간에 x바를 줘. x바를 잡고 a만큼 왼쪽으로 가서 이렇게 범위가 생성되는 거고 x바에서 a만큼 오른쪽으로 가서 이렇게 범위가 생성되는 거고. 그치? 그러면 요 길이로 따질 거야. 요 길이가 뭐야? a cm잖아. 여기 길이도 a cm잖아. 그러면 이제 이걸 물어본다고. 제일 처음부터 제일 끝까지의 요 순수 길이를 뭐라 부르겠다? 이거 외워야 돼. 이거를 실내 구간의 길이라 부르겠다. 제일 처음 값과 제일 끝값의 차이, 요 길이, 요걸 뭐라 부르겠다? 실내 구간의 길이라고 부르겠다. 그러면 실내 구간의 길이는 뭐야? a 플러스 a니까 2a가 되겠죠. 근데 우리 a값, 라지 a값 우리가 치안에서 이제 부르고 있는 게 들어서 좀 길어서 a가 뭐라고? k 곱하기 루트 1분의 시그마라고. 그래서 이제 무조건 외워주셔야죠. 페이지 82쪽에다 82쪽의 상단에다가 이거 좀 써줘. 그냥 자기손으로 82쪽 맨 위에다가 실내 구간의 길이라고 좀 써주세요. 그리고 공식도 써줘. 실내 구간의 길이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1분의 시그마. 앞쪽밖에 없어? 뒷장이 없어? 없어? 뒷장이 없어. 좀 그렇게 했네? 잠깐만. 앞장만 있어? 달라? 네. 이 친구 앞장만 있어? 좀 있지. 와. 아니 그래서 유라인 좋더라. 아씨가 손만 떨리네. 이거를 천천히 갖고 적당히 보셔요. 자, 다시.
갈게요. 거기다 써줘. 그러면서 외워준 거야, 강력하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물어보는 게 실내 구간의 길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봐. 실내 구간의 길이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 됐지? k가 뭐라고? k가 실내 상수. 95%는 1.5조, 99%는 2.58. n이 뭐라고? 표본의 크기. 시그마 뭐라고? 표준 편차. 이거를 떼져 넣으면 된다고. 근데 2 빼먹으면 안 돼. 그래서 6번 문제 풀어보자. 6번 문제. 실내 구간의 길이 구하는 공식이 아예 세팅이 돼 있어. 시험도 6번 풀어봐. 6번. 실내 구간의 길이 구하는 공식이 아예 그냥 공식으로 돼 있다고. 뭐 곱하기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 바로 가기. 이 공식은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 천천히. 그러면 k가 얼마? 2.58 대입했고요. 그 다음에 루트 100분의 그 다음에 시그마 4. 이거 열심히 또 계산하는 거죠. 열심히 계산하시면 얘가 2.064. 얘가 2.064. 지금 하는 문제 이따가 프린트로 다시 한번 풀릴 거야. 2.064. 이 공식을 그냥 대입해서 계산한 거야. 저는 계산값까지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어? 이렇게. 그리고 소수 계산만 좀 잘하시면 돼. 됐지? 그리고 또 하나 외워도 5번, 6번, 7번에다가 이렇게 묶어줘봐. 5번, 6번, 7번에 묶어줘봐. 중급 문제에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요걸 뭐라 그러냐면 범위. 요거를 실내 구간이라고 이렇게. 모평분을 추정한 이 범위를 실내 구간이라고 하거든. 그러면 실내 구간이 나오면 여기 써줘봐. 실내 구간이 나오면 무조건 뭐 구하라는 뜻이냐면 실내 구간의 길이를 구해달라는 얘기야. 실내 구간의 길이를 구한다. 이게 명령어야. 실내 구간을 왜 주냐면 실내 구간의 길이를 구하라고 주는 거야. 그러면 실내 구간의 길이는 뭐야? 첫 값과 끝 값의 차이잖아. 내가 만약에 좀 쉽게 모평분을 추정했더니 10 이상 30이야.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실내 구간의 길이가 얼마야? 20이죠. 뒤에서 아까 빼고는 되지. 요 값이 30이고 요 값이 10이니까 요 길이는 얼마야? 20이 되겠지. 요 30에서 10 빼면 되잖아. 됐지? 그러니까 요 책은 안 쓰여있는 데서 이제 다음에 프린트로 발간 데서 나오고 오늘은 아니고 금요일 날은 집중적으로 이쪽만 딥딱 풀릴 거야. 딴 거 앞에 수업시간에 풀려놨어. 선생님 캐릭터로 왔으면. 그래갖고 이 중급 문제 가시면은 선생님 실내 구간을 줄 거야. 그걸 무조건 뭐 구하라는 얘기야? 실내 구간의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실내 구간의 길이가 문제에서 나왔잖아. 이렇게 나왔잖아. 그치? 그럼 이 세 개 중에서 하나를 물어보겠지. 그치? 근데 제일 많이 물어보고 K가 안 물어보고 시그마 아니면 표본의 크기 둘 중에 하나 물어볼 거야. 그럼 대답하면 되고. 됐어? 그럼 7번 한번 도전해보자. 나왔네. 8번이요. 8번 도전이요. 이거 있었네. 오늘 잘하네. 8번 후반에 말미에 실내 구간이 나왔네. 그럼 걔는 뭐 준 거야? 실내 구간의 길이를 구하라고 준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시험 100%일 텐데. 요 테마는 실내 구간을 줬다는 얘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실내 구간의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단문치로 갈게요. 실내 구간 나왔죠? 그럼 뭐 구하라는 얘기? 일단 실내 구간의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 실내 구간의
길이를 구하는 거지. 얼마야? 17에서 13되니까 4죠. 그러면 바로 뭐로 연결하는 거야? 실내 구간의 길이 구하는 공식으로 바로 연결해 버리는 거야. 뭐 곱하기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1분의 시그마. 이렇게 이제 데이터 갈게. K 여기 잘 봐야 돼. 잘 봐야 돼. 우리는 몇 프로야? 95%짜리였거든. 그럼 원래는 이렇게 나오는 게 문제에서 많아. 이렇게 하는 게 90%고 요게 한 10% 정도 되는데 0.95가 뜻하는 게 뭐야? 95%라는 뜻이야. 95%가 되기에는 그때 Z값이 얼마야? 1.96. 얘를 갖다 쓰는 거거든. 근데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왔다고. 95%가 되게 하는 그때 Z값은 얼마를 준 거야? 2로 준 거라고. 왜 2로 줬을까? 그렇지. 계산을 연락 편하게 하라고. 따뜻한 배려죠. 근데 그 배려인데 이 1.96을 그 우김에서 집어넣으면 답이 절대 안 나는 거지. K 요 문제에서 얼마였어? 2였다고. 그러니까 0.4를 더 얹어준 거야. 그냥 계산을 편하라고. 그 다음에 표준분자 얼마야? 표준분자 나왔다. 10. 근데 뭐 구하래? N 구하랬잖아. 금방 구하지. 4는 그러니까 2, 4부터 2, 4 곱하기 얘가 10이고 루트 N이니까 어차피 1이잖아. 그러면 우변은 1이 돼야 되니까 N은 100이 돼야지. 그래서 루트 100분의 10 해갖고 100이면 괜찮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해볼게요. 실내 구간의 길이는요 비례하는 성질인데 잘 봐. 요거 하나만 외워. 실내 구간의 길을 보통 사람들이 A라고 많이 쓰거든. 그러면 요거만 집중해. 빨리 가야 돼. 저 지금 기다리고 있어서 실내 구간의 길이는 이렇게 계산한 거 맞죠? 근데 2는 무조건 곱해야 되니까 L에 영향을 안 미쳐. 그 다음에 K도 숫자니까 얘도 시키면 조금 미친다. 살려볼게. 그리고 뭐 할 거냐면 표준 편차하고 실내 구간의 길이 관계가 뭐냐면 얘는 분자 있는 놈이니까 얘가 커지면 커질수록 얘도 커져. 얘가 1000이야. 그럼 얘도 좀 커질 거고. 얘 만이야. 그럼 좀 더 커질 거고. 얘가 1억이야. 그럼 더 커지겠지. 그러니까 비례한다고. 그래서 문제에서 표준 편차의 크기가 커지면 실내 구간의 길이는 커진다, 작아진다, 커진다. 분자 있는 애니까. 반면에 우리 표본의 크기는 분모에 있죠. 그러면 얘는 분모에 있으니까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실내 구간의 길이는 짧아져, 길어져. 작아져야지, 짧아져야지. 그러면 일반적으로 실내 구간의 길이가 좀 짧은 게 좋은 거야, 연락 긴 게 좋은 거야? 짧은 게 좋은 거지. 연락 긴 거는 어딘가 평균이 들어가 있긴 하겠지. 근데 연락 길은 좀 이상하잖아. 그렇지? 키의 평균이 1m 이상, 2m 이하. 연락 길면 좀 그렇지 않아? 근데 키의 평균이 보통 170 이상, 180 이하. 이러면 조금 왠지 좀 수긍이 더 되고. 이거 외워야 돼. 이거 딱 공식을 써놓고 하는 거야. 자기가 그냥 외울 수 있으면 좋은데 모르면 공식 딱 써놓고 표면차는 분자 있으니까 실내 구간의 길이랑 비례하는 거고 N은 분모에 있으니까 표본의 크기는 분모에 있으니까 얘랑 반비례하니까 얘가 커지면 얘는 작아지는 거고 얘가 작아지면 얘는 커지는 거고 반대구나.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K는 영향을 미치긴 미치죠. 그쵸? 그러면 얘는 실내 구간의 길이는 일반적으로 그냥 다른 게 다 고정돼 있을 때 픽스돼 있을 때 얘만 변화가 있을 때 95%가 L이 긴 거야? 99%가 L이 긴 거야? 99%가 L이 긴 거죠. 왜? 그때 K가 조금 더 크잖아. 그렇지? 그러면 OX 문제 가볼게. 9번 문제부터. 9번 문제 OX 맞냐 안 맞냐 OX 문제로 해봐. 9번. 5초 있다 답 나갈 거야. (9번) 뭐라 그러냐면 표본의 크기가 작을수록 표본의 크기가 작으면 실내 구간의 길이는 거꾸로 가야 돼. 커진다. 구라쳤죠? 거짓. 이거 객관식 문제로 꼭 나올 거야. 10번 같이 해볼게요. 신뢰도를 낮추면서 신뢰도를 낮춰? 그럼 K가 작아진다는 얘기야. K가 작아지면 일반적으로 L도 작아져야 돼.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하면 이 새끼는 뭐야? 또 작아지는 완전 작아지네. 그러니까 둘 다 작아지는 역할을 해준대. 그러니까 얘를 낮추면은 길이도 작아지고 있는데 요번에 표본의 크기를 크게 올렸으니까 더 작아지네. 그러니까 이중으로 작아졌으니까 완전 작아진 거죠. 이렇게 10번. 그 다음에 신뢰도가 높아지면 또 얘가 드렸네. 신뢰도가 95%, 99% 이렇게 높아지면 실내 구간의 길이는 일반적으로 조금 커진다. 그러니까 반비례하는 애는 누구밖에 없는 거야? 표본의 크기랑만 반비례하고 비례하는 새끼는 누가 있는 거야? 신뢰도하고 그 다음에 시그마 표준편차하고 이렇게. 그래 요건 딱 요것만 외우시면 돼. 이쪽 파트는. 그렇지? 15초 안에 정리하고 복귀해서 바로 쉴게요. 이쪽 추정 파트는요. 제 첫 번째 뭘 외워야 된다?
모평균의 범위 구하는 공식을 외워야 된다. 두 번째, 뭘 외워야 된다? 실내 구간의 길이 구하는 공식을 외워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뭘 외워야 된다? 실내 구간의 길이에 대해서 정밀의 반비례 관계를 알고 있어야 된다. 누구랑 실내 구간의 길이는 누구랑 정비례해야 하는 거야? 실내도 K랑, 실내성수 K랑 혹은 실내도랑 상관없어. 그리고 시그마, 표준 편차랑 정비례하는 거고 표본의 크기랑은 반비례하는 거고 요 세 가지가 주요 3파트야. 물론 문제에서는 약간 파생이 좀 돼. 그 파생되는 거는 아마 금요일날 집중 연습을 하게 될 거예요. 일단 팍돌 개념 수업은 드디어 마감이 됐고요. 선생님 이렇게 봐서 좀 부족한 조금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좀 정리를 해줄게요. 그래서 우리 로미하고 수빈은 저강이도 복귀하고 그다음에 승원이하고 시안이하고 성훈이 여기서 할게요. 끝. 오케이.